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정본부장의 직톡에서는 어저께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오랫동안 지금 한 30일 됐죠? 그 이제 박기영 씨인가요? 이제 낙마를 하고 우리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고 새 이제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됐죠. 임명은 아니고 지명이 됐는데 중소기업 부 장관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뭐 정치인들을 위주로, 현역 정치인들을 위주로, 왜냐하면 청문회에 이제 통과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거명이 됐었는데 뭐 최종적으로 낙점되신 분이 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 전 의원이 이제 낙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이 이제 썼던 그 책, 즉 한국어 망한다. 제목이 너무 뭐랄까요, 자극적이죠.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을 하면서 한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쓴다는 것이 항상 아이러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한국이 망한다 할 정도면 정말 한국이 망할 수도 있겠네요. 뭐 정치인이야말로 정말 한국이 망하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정치인을 되게 싫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만큼 또 한국이 안 망하길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해도 어떻게든 밥을 먹고 사는데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군인들 이런 분들은 뭐 물론 몇몇 분들은 뭐 살아남겠지만 뭐 나라가 망할 경우에는 아마 자리를 잃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뭐 공무원들. 그래서 아마 애국심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벌은 암세포다 라는 얘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했고, 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진화 가설대 암세포 가설이라는 제목의 어떤 논문을 그분이 썼는데, 뭐 2000년도에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이제 재벌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한국어 망한다라는 어떤 책으로 이제 발간을 한 겁니다. 뭐 내용은 짐작이 가시겠죠. 당연히 뭐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재벌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발전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이분 얘기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외환 위기를 촉발한 것도 결국은 재벌이 도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중소기업들이 뭐 신설되고 뭐 또 잘못 경영되면 퇴출되고 뭐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관찰되면 다시 또 살아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뭐 잘하든 잘못하든 어떻게 산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자유경제 논리를 봤을 때는 원래 기업이 못하면 퇴출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이제 재벌 같은 경우는 못해도 어떻게든 간에 버텨내니까 결국은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벌은 살아남는데 경제 규모는 되게 축소되고 있는데 재벌들은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부분들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중소기업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특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련된 공평한 어떤 경쟁 구조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게 홍종학법이라고 하죠, 이분이. 그래서 홍종학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신세계라든지 뭐 롯데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소수 재벌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분야를 중소기업한테도 좀 열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어떤 기준을 좀 완화시키자. 그리고 세금도 중소기업한테는 좀 적게 매기자. 뭐 이런 어떤 홍종학법들을 좀 발의한 분이고, 또 뭐 맥주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맥주도 다 독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먹는 맥주를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외국처럼 수제 맥주 같은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기업이라도 뭐 맥주의 어떤 뭐 저장 용량이 지금 제한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 규모를 좀 낮추자. 한마디로 좀 작은 기업들도 뭐 집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작은 창고를 가지고도 있어도
뭐 맥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일정 규모가 안 되면은 그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 진출 자체를 작은 기업이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덩치를 키운 대기업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청년 우리 뭐 주팀장 같은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애들하고 몇 명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규제 작은 그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신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은 망한다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란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성격은 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좀 크리티컬한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좀 뭐랄까요? 좀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기는 내부에서 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뭐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인 불합리함 그리고 이런 불합리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이 홍정학 장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양력을 보면은 이제 뭐 인천 출신에다가 연세대 경제학과를 학사 석사를 나오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뭐 19대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양력으로 보면은 뭐 웬만한 뭐 장관 후보자분들하고 비슷하신 거죠. 뭐 특별히 뭐 더 낫다 안 낫다의 개념을 떠나서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까지 했던 액션 그러니까 홍종학 법이라는 것을 발의하고 아무도 예를 들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뭐 물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발의를 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쪽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뭐가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없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회 정서가 아무래도 좀 대기업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좀 짭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좀 꽃길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포기하고 좀 솔직히 구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좀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힘 있는 자들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갔다는 것이 제가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제가 뭘 바란다라는 제목을 썼지만 실임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만 해주시면 저는 그게 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뭐 어저께 제가 이제 니어재단에서 있었던 그 한국 경제 생태계 보고서 그 얘기하고 또 좀 비슷한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득권에 포획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합이나 기득권의 단합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다. 이런 지금 얘기를 어저께 이제 니어재단 보고서를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어저께 또 저녁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또 이분이 되신 겁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똑같은 지금 뭐랄까요? 그 화두가 계속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정보부장의 직톡에서 신임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에 관련돼서 장관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의 그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제가 뭐 바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뭐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셨던 분대로 대한민국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해 왔던 금융권이라든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어떤 흐름
그리고 또 제가 봐왔던 걸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명망가들 또는 뭐 기업가들,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얘기들, 본인들이 이제 지금 몸담고 있는 또 기업에서는 또 그걸 원치 않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은 우리나라 참 큰일 났다. 왜?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 뭔가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뭐 불법을 합법을 해달라 그리고 뭐 안 되는 사람을 뽑아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공정하냐면요,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딱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준이 안 되는데 뽑으면 오히려 달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왜 뽑으셨냐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그냥 다시 예전처럼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링 위에 좀 올려달라. 싸울 수 있는 링 위에만 좀 올려주면은 거기서 지면 내가 한 말 않고 열심히 뭐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내가 싸울 수 있는 링 위에만 올려달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부터 뭐 거대 담론을 내서 예전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시대처럼 국가가 뭐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5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시쳇말로 뭐 예전에 저희 기성제들이 주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맨바닥에서 우리는 이루었다. 우리는 뭐 허허벌판에서 우리는 모든 걸 이루었다. 이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맨바닥에 이루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다 지금 있기 때문에 맨바닥에 이루었을 때는 흰 도화지에 그리는 건데 이분들이 그릴 것이 없다는 거죠. 도화지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우리 청년들과 또는 뭐 중소기업 벤처 이런 분들이 좀 작은 경제 주체들이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좀 여러 장,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 정도를 좀 준비해 주셔서 이분들이 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만 해주십사라는 바람을 오늘 정보부장의 직톡에서 우리 신임 홍종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